세 번째 이유, 자유의 달콤함. 많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자유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68세인 B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여행과 낚시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주말은 고요한 호수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거나 먼 나라를 여행하며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취미는 갈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 부인은 자주 떠나는 그의 모습에 소외감을 느꼈고, 반면 빌은 왜 아내가 모험에 대한 갈망을 공유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낚시는 나에게 탈출구였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내가 떠난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혼 후 빌은 이전에는 몰랐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타협 없이 눈을 뜨고 어디로 하루가 데려다 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큰 낚시터를 찾아 비행기에 올라타는 일, 예하오. 아무 설명 없이 며칠 동안 황야로 들어가는 일, 예하오. 모두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가 행복한 일을 할 거예요. 이러한 자율감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매혹적입니다. 수십 년간 의무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며 자신의 열정을 억눌렀던 빌 같은 남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는 끊임없는 조율과 타협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자신들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고 오랫동안 소홀히 여겼던 취미를 다시 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의 틀 밖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즐깁니다. 빌에게 있어 홀로 서기는 외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신만의 공간이 곧 자신을 표현하는 안식처처럼 느껴지는 집을 만드는데 수년을 바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하고 정성껏 꾸민 디테일들이 있는 따뜻한 공간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75세인 월터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망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기 시작한 연인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리모델링하려는 욕구는 금세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가구부터 벽 색깔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월터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내가 평생 노력해서 쌓아온 삶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 같았죠. 몇 달간의 갈등 끝에 월터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만들어온 공간과 평화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이 나이쯤 되면 내 일상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저에게 딱 맞는 삶을 만들었고 그걸 또다시 흔들고 싶진 않아요. 월터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이상 남성들에게 공통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낸 편안함과 일상은 단순한 실용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신성한 부분입니다. 수년간 자신에게 최적화된 삶을 구축한 이들에게 누군가의 선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건 오히려 후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월터 같은 남성들에게 개인적인 공간과 생활 방식에 대한 통제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 권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획득했고 그 소중한 자율성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특히 나이가 든 이후라면 마음의 상처만큼 깊게 스며드는 것은 없습니다. 잭이라는 남성처럼 지난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남성들은 종종 감정적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동반자 관계를 갈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시 상처받을 두려움이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앞서는 것이죠. 잭은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버린 후
그는 고요한 혼자만의 세계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잃는다는 생각 자체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솔직히 말합니다. 깊이 사랑한 뒤 떠나보내는 고통은 사람을 바꿔버려요. 제게는 혼자 있는 평화가 새로운 안정감을 줍니다. 이는 원망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선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사랑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만 슬픔 또한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잭 같은 남성들에게는 그런 상처를 피하는 일이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수많은 교훈을 통해 만들어진 방패인 셈이죠. 일부는 이 선택을 고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잭은 이를 스스로를 지키는 힘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적인 독립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대신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홀로서기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쌓아올린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론, 희생이 아닌 보상으로서의 독립. 빌, 월터, 잭과 같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홀로서기는 사랑이나 동반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자율, 그리고 자기 보존을 축하하는 방식입니다. 즉흥적인 모험을 즐기건, 개인 공간의 신성함을 지키건, 혹은 마음의 상처를 피하려 하건, 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하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은 특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타협하거나 책임감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는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열정을 되찾고 일상을 유지하며 진짜 자신을 반영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수십 년의 세월 이후 이 시기는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풍요로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홀로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당신의 행복은 중요하다는 것을요. 모험이 가미된 삶을 설계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결국 자신답게, 당당하게,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만큼 귀한 선물은 없으니까요. 자유의 매력, 왜 어떤 남성들은 노년에도 독신을 선택하는가? 많은 중년 또는 고령의 남성들에게 독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랑이나 인간관계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 자기, 보호,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을 우선시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심리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를 즐기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열심히 일궈낸 삶을 지키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 속에서 우러난 깊은 결정입니다. 왜 일부 남성들이 연애와 결혼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특별한 보상을 안겨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 경험에서 비롯된 방패. 72세인 잭은 사랑의 깊이만큼 상실의 무게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다양한 관계를 경험한 그는 이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인간관계를 원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고락을 모두 경험한 후 그들은 자율성을 선택하며 내면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희생보다는 가치 있는 결과로 느껴집니다. 2. 자유를 되찾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68세인 빌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모험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당시 그는 여행과 낚시라는 취미를 즐기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주말마다 외딴 호수로 떠나는 것을 소홀히 여겼고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낚시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에게는 버림받은 느낌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회복의 시간이었죠. 이혼 이후 빌은 수십 년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디로든 마음 가는 대로 떠날 수 있고 며칠 동안 자연 속에 머물며 아무도 그의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게 명령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제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오직 제가 행복하게 여기는 일에 쓸 겁니다. 빌처럼 독신 생활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는 남성들은 많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타협과 희생, 균형 잡힌 조율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 시간은 더욱 소중해지고 그런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되찾고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발견하며 삶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3. 나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다. 집과 일상의 신성함. 75세인 월터는 수십 년을 들여 자신만의 따뜻한 집을 완성했습니다. 집안의 가구 하나하나, 장식품 하나까지 모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의 정체성이 반영된 성입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시절, 그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집을 꾸미고 색을 바꾸는 것을 원했지만 월터에게는 그것이 마치 세계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가구도, 색상도, 마치 내 삶 전체가 뒤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몇 달간의 갈등 끝에 월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축한 이 평온한 공간을 설령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위해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집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월터에게 집과 일상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독신 남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랜 세월 자신에게 맞춘 삶을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관계 때문에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십에서는 타협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내면의 균형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그 타협이 오히려 후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4. 자율성의 회복. 늦게라도 찾아온 선물. 독신 생활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줍니다. 통제권입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에서 책임을 지며 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이들에게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은 일종의 보상입니다. 즉흥적인 여행,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그냥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이 시기의 삶은 개인성의 축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정의한 행복에 맞출 필요 없이 빌과 월터 같은 이들은 자신이 무엇에 만족하는지를 중심으로 삶을 구성합니다. 이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왜 이런 선택들이 지금 특히 중요할까? 노년의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간관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입니다. 잭, 빌, 월터 같은 이들에게는 감정의 평온,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익숙한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도망치는 아니라 경험과 성찰을 거쳐 내린 깊이 있는 결단입니다. 3명의 남성을 통해 자유를 택한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 잭, 70세는 깊이 상처받은 남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닫혀있지 않지만 단단히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랑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찾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약해지고 솔직해지는 것, 즉 취약함은 때로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장에 대한 추모식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차라리 혼자 남는 게 낫다. 고요한 홀, solitude는 쓸쓸함이 아닌 전략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행복은 반드시 함께여야 한다고 규정짓는 사고방식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아니라 경험과 성찰을 거쳐 내린 깊이 있는 결단입니다. 3명의 남성을 통해 자유를 택한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 잭 70세, 깊이 사랑했고 깊이 상처받은 남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닫혀있지 않지만 단단히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랑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찾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약해지고 솔직해지는 것, 즉 취약함은 때로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장에 대한 추모식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차라리 혼자 남는 게 낫다. 제게게 고요한 솔리튜드는 쓸쓸함이 아닌 전략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행복은 반드시 함께여야 한다고 규정짓는 사고방식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일부 남성들은 상처받기 두렵다는 이유보다는 그 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끝에 관계에서 물러섭니다. 평온은 열정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자유로운 삶이 가져다주는 보상. 빌 68세는 낚싯대와 여권을 소유한 유목민입니다. 이혼 후 그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과의 합의 없이, 양심에 대한 압박 없이 살아갑니다. 그는 말하죠. 아침에 눈 뜨면 생각해. 오늘은 파타고니아에 가볼까? 아니면 술집에 갈까? 세계는 내가 껍질을 벗길 기다리는 진주다. 결혼 생활 당시 그는 자신의 모험이 공동의 일정에 맞춰 축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만의 스케줄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행은 단지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며 스스로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자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삶, 모든 여정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욕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지켜야 할 신성한 공간. 월터 75세의 집은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습니다. 그의 소파, 노란색 벽, 그리고 기억이 깃든 모든 것이 그의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전 부인은 집을 현대적으로 바꾸길 원했지만 월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웠기를 원했고 나는 그대로 있었기를 원했다. 몇 달 동안의 갈등 끝에 그는 자신의 공간을 지켰습니다. 작은 장식품 하나까지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그 자체로 그의 인생을 증언합니다. 왜 그는 공간에 집착할까요? 그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적은 자서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자아의 삭제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를 바꾸라고 할 순 없다. 이 평온은 내가 쟁취한 것이다. 내 영혼은 누구의 손길도 받지 않는다. 숨은 메시지, 자율 속에 담긴 힘. 잭, 빌 월터 같은 남성들은 사랑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라는 강렬한 자기결정의 힘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사회는 외로움을 실패처럼 묘사하지만 그들에게 고독은 승리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규범에 맞춰 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삶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이고 그들은 각본부터 연출까지 모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결론, 진정한 자립은 결코 외롭지 않다. 사랑이 모든 답은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랑이 자아를 희생하고 마음을 위태롭게 만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 듦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과 판단력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결국 스스로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우울한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낡은 책들로 가득한 서재에서 잭은 커피잔을 손끝으로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72살인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해진 추억이 스며 있었다. 사랑했던 여자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포근함. 이제 그는 그런 기억들을 조용히 안고 산다. 마음이라는 나침반은 너무나 쉽게 흔들려. 그가 말한다. 반려견 옆에 앉아서 그래서 그냥 북쪽을 가리키게 내버려두는 게 더 낫지. 잭에게 독립이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세상과 맺은 일종의 화해 같은 것이다. 빌은 또 다른 이야기다. 6, 8살인 그는 매일 아침 짐을 꾸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태국의 바닷가, 노르웨이의 눈 덮인 절벽, 칠레의 고요한 강가, 그의 여권은 수많은 여행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다. 결혼 생활은 서로 양보해야 하는 춤이었다면 은퇴 후 삶은
혼자서 연주하는 교향곡이다. 예전엔 늘 내가 반쯤 접혀서 누군가의 틀에 맞춰야 했지. 그가 모자를 쓰며 말한다. 이젠 온전한 내가 되었어. 전 부인은 그가 호수의 고요함을 저녁 식사보다 더 좋아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페타고니아행 비행기 안에서 그는 메모장을 꺼내 적는다. 자유는 소금기 있는 바람과 별빛처럼 느껴진다. 월터는 작지만 확실한 기쁨들을 간직한 사람이다. 그의 작은 집은 색다른 의자들과 조개 껍데기로 가득한 선반들로 이루어진 마치 개인 박물관 같은 곳이다. 전 여자친구가 벽을 새롭게 칠하자는 말을 했을 때 그는 마치 세계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니야. 그가 낡은 책장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 인생이 여기 담겨 있어. 결국 헤어질 때는 조용했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다. 아침마다 크로스워드 퍼즐을 즐기는 그의 일상. 저녁엔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가 흐르는 공간.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완성하고 있었다. 난 고집 센 사람이 아니야. 그가 화분에 물을 주며 말한다. 단지 뿌리를 단단히 내렸을 뿐이지. 이들은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을 새로이 건설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타협이라는. 월터처럼 나이든 남성들에게 독신이라는 선택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온과 열정, 그리고 자기 주권을 우선시하는 결단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이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이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험의 갑옷, 위험보다 평온을 선택하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상처를 남긴다. 잭은 70살을 넘긴 남자다. 그의 과거 연애에서 남은 아픔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다. 사랑했던 이와의 이별, 깊은 슬픔 속에서 겪은 고난들을 통해 그는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을 평온으로 채운다. 사랑은 취약함을 요구하지. 그는 말한다. 그 언어는 이미 충분히 익혔어. 이제 나는 평화를 말하는 법을 배웠지. 이건 두려움이 아니다. 전략이다. 나이든 남성들 중에는 잭처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월터처럼 나이든 남성들에게 독신이라는 선택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온과 열정, 그리고 자기 주권을 우선시하는 결단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이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이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험의 갑옷, 위험보다 평온을 선택하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상처를 남긴다. 잭은 70살을 넘긴 남자다. 그의 과거 연애에서 남은 아픔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다. 사랑했던 이와의 이별, 깊은 슬픔 속에서 겪은 고난들을 통해 그는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을 평온으로 채운다. 사랑은 취약함을 요구하지. 그는 말한다. 그 언어는 이미 충분히 익혔어. 이제 나는 평화를 말하는 법을 배웠지. 이건 두려움이 아니다. 전략이다. 나이든 남성들 중에는 잭처럼 감정적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깊이 사랑했고 깊이 슬퍼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위로가 가장 진실된 행복이라는 걸 안다. 아침에 홀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기쁨,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 소란스러움 없는 조용한 일상.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랑보다 더 가치 있다. 2. 무한한 자유의 해방감, 빌의 모험 이야기. 68살의 빌에게 여권은 여행의 흔적으로 가득한 책이다. 그의 낚싯대는 그의 영혼처럼 늘 곁에 있다. 예전엔 결혼 생활 속에서 타협해야 할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주말마다 낚시인지 연극인지, 명절엔 서로 다른 계획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곤 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내 취미는 마치 죄처럼 느껴졌지. 이혼 이후 그는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세상을 맞이했다. 내일이라도 별이 맞아떨어진다면 파타고니아로 떠날 수 있어. 설명도 미안함도 필요 없어. 오직 나만 있는 세상이야. 그에게 독신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이다. 혼자서 카약을 타며 강을 내려가고 계획 없이 차를 몰고 떠나는 도로 위의 모험. 그 자율이란 게 얼마나 짜릿한지를 다시 깨달았다. 난 사랑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자유를 좋아할 뿐이지. 그 자유는 마치 바닷바람 맛이 나는 사탕처럼, 호수 위로 지는 해처럼 달콤하니까. 3. 공간의 신성함. 월터의 단호한 안식처. 월터의 집은 추억이 가득한 박물관이다. 어머니가 직접 꿰맨 이불, 수십 년간 모은 책들로 가득 찬 책장,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벽. 전 여자친구가 집안 분위기를 바꾸자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를 넘어선 일이었다. 그녀는 내 공간을 바꾸려 했어. 하지만 이곳은 바로 나의 삶 자체야. 75살의 월터에게 하루 일과는 신성하다. 아침엔 즐겨 앉던 의자에서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고, 저녁엔 재즈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차고에 가지런히 정돈된 도구들도 그의 세계를 이루는 소중한 일부다. 타협은 외교관들이나 하는 거지. 그는 농담처럼 덧붙인다. 나는 이 성을 지킬 권리가 있어. 월터 같은 사람들에게 파트너는 필수가 아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가꿔온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 안에 머무는 손님이 되기보다 내가 지은 성의 왕이 되기를 선택했어. 이것이 중요한 이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의 또 다른 의미. 이들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짝을 찾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통념에 도전한다. 인생의 황금기. 그들은 이런 것을 발견했다. 당당한 자율성. 누구의 일정과도 맞출 필요 없고 어떤 의견에도 맞춰질 필요 없다. 오롯한 열정. 낚시든 여행이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평온.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고요한 만족감. 잭, 빌, 월터는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사랑이 아닌 인간에 대한 갈망. 해리는 이제 로맨스라는 개념에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이미 그 길을 걸어봤고 기쁨도 맛보았으며 상처도 겪었다. 지금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연인 관계에서 오는 격렬한 감정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따뜻한 동반자 관계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하나, 함께 웃었던 추억 속의 한 장면,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존재의 평온함을 의미한다. 해리는 종종 자신의 인생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한다. 젊었을 때 사랑은 뜨겁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강렬했다. 그것이 삶의 대부분을 이끌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다. 인생 후반부를 지탱해주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 말이다. 깊고 진정한 우정은 연애 감정만으로는 채울 수 않는 듯한 무시당함을 느끼며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테드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신 취미 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익숙한 일상의 리듬 속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응 없는 관심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을 계속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홀로 있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결정을 이끌어낸 건 분노나 서운함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면 어째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애써 추구해야 할까요? 해리의 새로운 사랑의 방식. 77세의 해리는 이제 사랑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의 결혼, 약속, 그리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으며 그는 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파트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있다. 해리와 같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연애의 결여가 공허함을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는 또 다른 소중한 것,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한 공간이 된다. 이웃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친구와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전직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의 작은 교감들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해리는 이런 소통들을 소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 덕분에 자신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연애적 매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말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해리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연애적 인정을 얻기 위해 뭔가를 쫓을 필요도 없었고, 사회가 규정하는 나이에 맞는 관계 모습에 맞추어야 할 부담도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관계를 가꾸는 데 집중하기만 하면 되었다. 특히 여성들과의 우정은 감정적으로 깊이 있고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다. 해리는 알고 있었다. 로맨스는 사라질 수 있지만 우정의 유대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7번째 이유, 독립성이 우선시된다. 남성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많은 이들이 깨닫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72세의 월터는 자신에게 딱 맞는 삶을 만들어 왔다.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정원을 돌보고, 저녁엔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의 일상은 세심한 계획과 오랜 시간의 결과물이며 그 속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낀다. 월터에게 이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누군가와 함께 살며 그의 리듬을 깨뜨리는 일이 두렵기까지 했다. 월터의 이런 태도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여러 친구들이 늦은 나이에 다시 연애를 시작해 집안의 주도권을 잃고 스케줄이 상대방의 선호에 맞춰지는 등 삶의 중심을 차츰 잃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고군분투했으며 자신이 가진 통제권은 조금씩 사라졌다. 월터는 자신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에게 독신이라는 선택은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 끝에 만들어낸 삶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결정할 자유를 중시했다. 거실을 새로 꾸미든 갑작스레 여행을 떠나든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든 말이다. 작은 타협조차도 자신을 조금씩 포기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된 지금, 월터는 자신에게 깊은 만족을 주는 독립성을 결코 내놓지 않으려 했다. 월터의 선택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결단이 명확하다는 데 있다. 그는 인간관계가 주는 기쁨만큼 노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72살이 된 지금, 그는 자신만의 행복을 당당히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끊임없는 타협과 적응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바로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선택은 그에게 로맨스의 일시적인 설렘보다 훨씬 더 소중한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8번째 이유,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난다. 사회는 노후를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고 늙어가는 부부, 가족들 사이에서 기념일을 축하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많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그러한 이미지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예를 들어 테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모임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주변 세상은 젊음과 활력,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런 요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테드도 그 기준에 맞춰보려 애썼다. 멋지게 옷을 입고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며 누군가의 시선을 받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다. 또래 여성들은 각자의 삶에 집중했고 젊은 여성들은 거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반복되는 거절은 그의 자신감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결국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은 더 이상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지만 테드는 현실과 싸우는 대신 스스로 성공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에게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취미는 열정으로 변했고 우정은 깊어졌으며 매일이 진짜 기쁨을 주는 활동들로 가득 찼다. 외부 기대의 무게에서 벗어나자 테드는 전에 없던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테드의 삶은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바로 사회가 정한 틀 밖으로 나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테드처럼 독신으로 사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독립을 선포하는 일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연애도 줄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가 펼쳐질수록 우리는 왜 많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독신을 선택하는지 그 깊은 이유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된다. 로맨스보다는 동반자를 갈망하고 독립을 소중히 여기며 타협을 회피하는 이유들은 모두 인생 후반부에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만족은 항상 연애의 형식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때로는 조용한 순간 속의 연결, 홀로 있음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걷는 용기 속에서 발견된다. 만약 당신이 이 글에 공감했다면, 혹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5번째 이유, 여성들이 종종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자면 나이 듦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애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테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0세가 된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테드는 매력적인 말재주와 유머 감각으로 어디서나 여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파티의 중심이었고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또래 여성들은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젊은 여성들은 거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테드는 말합니다. 목소리엔 약간의 좌절이 묻어납니다. 처음엔 그는 이런 현실을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몇 차례 모임에 참석하며 누군가와 연결될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오자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주변 여성들은 젊고 사회가 규정한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남성에게 끌렸고 테드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테드가 겪은 현실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층 남성들이 연애의 중심에서 밀려나며 자신의 매력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무시당함의 감정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변화, 흰머리, 주름, 피곤한 표정은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연애 관심을 서서히 사라지게 합니다. 테드에게 이러한 노력은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계속해서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아야 할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드처럼 결국 고립을 선택합니다. 대신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교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활동에 집중하죠. 연애의 어색함과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홀로 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나요? 테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합니다. 여성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각오를 다잡습니다. 연애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사라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부는 이를 싸워야 할 현실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진실로 받아듭니다. 테드 역시 그렇게 홀로 있음을 선택했지만 그 마음속엔 분노나 실망이 깔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문을 열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정의 문, 자기 이해의 문,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향한 문을 말입니다. 6번째 이유, 연애보다 우정을 선택한다. 이번엔 해리 77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이가 든 만큼 인간관계에 대한 시각이 아름답게 성숙해졌습니다. 테드와는 달리 해리는 인간의 연결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을 뿐입니다. 나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단지 함께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해리는 깊은 우정, 특히 여성들과의 순수한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관계 속에는 연애의 복잡함 없이 동반자로서의 위로와 대화, 그리고 경험의 공유가 존재합니다. 다시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그는 덧붙입니다. 그저 함께 산책하거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해리에게 이런 순간들은 아무리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프로포즈보다도 더 귀중합니다. 깊은 대화 한 토막, 혹은 함께 웃는 짧은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해리처럼 나이 든 남성들 중 많은 이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혼, 미망인이라는 인생의 기복을 겪으며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단순함과 안정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젊음의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연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사랑이 꼭 연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때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함께 일상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해리에게 있어 이런 우정들은 감정적 지지와 소속감을 가져다주며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연애에 부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온하고 위로가 되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시적인 연애의 스릴을 쫓아 헤매야 할까요? 진정한 영혼을 채우는 건 바로 친구들의 따뜻한 존재입니다. 해리 같은 이들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다시금 정의합니다. 그들은 로맨스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간의 연결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충분히 가치 있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넓은 시선 타협을 피하고 싶은 마음,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의 싸움, 혹은 연애보다 우정을 선택하는 것까지 노년의 남성들은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감정의 지형 위를 걷고 있습니다. 월터처럼 독립과 안정을 우선시하며 자신이 구축해온 삶을 흔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테드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홀로 남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해리처럼 기로맨틱한 관계에서 깊은 기쁨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로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 환경에 따라 형성된 깊이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늙어서도 행복은 전통적인 연애 개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독립을 통해든 우정을 통해든 스스로의 만족을 통해든 이들은 삶의 만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우리가 모두 배우고 존중해야 할 가치 있는 교훈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 속에는 어느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엔 자신의 안녕이 우선시되고 자립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남성들에게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일상, 습관, 그리고 위안이 주는 평화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왜 굳이 타인의 기대나 요구를 맞추기 위해 그토록 어렵게 얻은 평온을 흔들어야 할까요?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호에 맞춰 자신을 비틀어 넣는 모든 작은 변화들이 마치 자신이 세워온 삶의 기반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70대 중반에 월터 또한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인간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안정감 있는 삶이 미래의 불확실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에게 있어 단순히 거실 의자를 바꾸거나 잠드는 시간을 바꾼다는 것도 스스로가 가진 통제권을 내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사랑의 일시적인 달콤함보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는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요한 만족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테드의 변화. 테드는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눈에 띄었고 유머와 매력으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은 변했고 테드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래 여성들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젊은 여성들은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깊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즐거움이었던 모임들도 이제는 그에게 외로움만 남겼습니다. 그는 마치 연애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이미 재배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느 날 테드는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분노와 서글픔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점차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여성들은 젊고 사회적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남성들에게만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테드는 결국 혼자만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겪는 현실처럼 그 역시 나이 들수록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혹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듯한 무시당함을 느끼며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테드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신 취미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익숙한 일상의 리듬 속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응 없는 관심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을 계속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홀로 있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결정을 이끌어낸 건 분노나 서운함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면 어째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애써 추구해야 할까요? 해리의 새로운 사랑의 방식. 77세의 해리는 이제 사랑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의 결혼, 약속, 그리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으며 그는 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파트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삶을 함께 나눈 여성들을 더 이상 연인의 후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믿음직한 친구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 그리고 감정적 지지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계는 연애의 압박 없이도 깊은 만족을 줍니다.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후 많은 노년층 남성들이 이제는 조용함과 안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깊은 우정은 바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생 후반부의 안식처입니다. 해리에게는 일몰을 함께 보거나 짧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어떤 연애보다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제 연애 중심의 사랑 대신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새로운 풍요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랑은 그를 부르지 않을지라도 연결됨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눈 여성들을 더 이상 연인의 후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믿음직한 친구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 그리고 감정적 지지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계는 연애의 압박 없이도 깊은 만족을 줍니다.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후 많은 노년층 남성들이 이제는 조용함과 안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깊은 우정은 바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생 후반부의 안식처입니다. 해리에게는 일몰을 함께 보거나 짧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어떤 연애보다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제 연애 중심의 사랑 대신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새로운 풍요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랑은 그를 부르지 않을지라도 연결됨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그는 설명이나 정당화가 필요 없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월터의 삶은 마치 한 줄의 시 같습니다. 72살이 된 지금 그의 인생은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쓰여진 시처럼 조화롭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 15분에 정확히 내리는 커피, 창가 옆 낡은 안락의자에서 읽는 미스터리 소설, 일요일마다 틀어놓는 재즈 음반들,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이루는 고요한 리듬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월터에게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는 오랜 친구들이 연인을 만나 삶이 뒤바뀌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고쳤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습관과 취향까지 바꾸며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월터는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보는 젊은이들의 특권이지. 그는 이렇게 말하며 손수 고친 빈티지 시계를 조용히 닦습니다. 그에게 복시는 결코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위한 성전이자 자신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꾸민 삶의 공간입니다. 어째서 타인의 각본에 맞춰 살아야 할까요? 테드는 70살입니다.
그에게 시간은 잔혹하게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2번씩 돌아보던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유머 넘치는 말재주와 눈부신 에너지로 바스툴 위에서도 왕좌에 앉은 듯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은 변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여성들은 더 젊은 얼굴들만 찾으며 그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나에게 투명 망토가 걸쳐진 것 같아. 테드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파티에서 홀로 앉아 와인잔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절은 명확하거나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시선과 묵직한 무시 속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큰 목소리로 웃어보았지만 결국 세상의 거울은 그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작업실에서 우드워킹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엔 울타리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무 향과 선반의 회전음이 늙은 주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연애라니, 그런 언어는 잊혀졌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엔 여전히 그리움이 스치곤 합니다. 테드에게 홀로 서기는 선택이 아닌 세상이 그를 보지 않는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21살의 해리는 관계에 대한 규칙을 새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인간의 온기를 갈망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랑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충분히 겪었어. 이제는 고요함이 필요해. 그는 이웃에게 차를 우물처럼 지킵니다. 테드는 혼자 남겨진 상처를 돌보며 익숙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해리는 사랑의 언어를 다시 배우며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후반생의 독신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선택과 상처, 그리고 작지만 단호한 기쁨들이 모여 만들어낸 색색의 모자이크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커피 한 잔의 완벽함, 선반의 고요한 울림, 친구의 웃음소리 같은 순간들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아마도 진짜 비밀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듦은 젊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 누군가가 보았던 내가 아닌 오직 나만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오물처럼 지킵니다. 테드는 혼자 남겨진 상처를 돌보며 익숙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해리는 사랑의 언어를 다시 배우며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후반생의 독신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선택과 상처, 그리고 작지만 단호한 기쁨들이 모여 만들어낸 색색의 모자이크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커피 한 잔의 완벽함, 선반의 고요한 울림, 친구의 웃음소리 같은 순간들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아마도 진짜 비밀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듦은 젊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 누군가가 보았던 내가 아닌 오직 나만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립의 시대, 많은 노년층 남성들이 연애보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이유. 1. 양보할 수 없는 자율성의 가치. 75세인 월터는 꼰대가 아니라 전략적인 사람이다. 수십 년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일궈온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맞춰줄 생각이 없다. 제대로 정돈된 작업실, 일요일마다 듣는 재즈 음악 루틴,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핵심이다. 타협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68%가 연애보다 자율성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월터는 바로 이 변화의 대표주자다. 왜 그럴까? 자율성이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선 것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얻은 결과다. 주름 하나, 백발 한 올마다 담긴 것은 치열한 싸움과 배움, 그리고 끈기로 다시 쓰여진 인생 이야기다. 누군가의 설계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은 그의 삶의 일부를 지워버리는 일과 같다. 나는 내 평안을 갖고 왔다. 그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2. 보이지 않는 남자 신드롬. 70살의 테드는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빛났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파티에서도 여자들은 젊은 남자들에게만 눈길을 보내고 그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되었다. 마치 나에게 보이지 않는 망토가 씌워진 것 같아. 그는 쓴 웃음을 짓며 말한다. 그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회색 천장, 그레이 실링 현상이라고 부른다. 즉, 사회가 젊음에 집착할수록 나이든 남성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반면 젊은 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단 34%에 불과했다. 테드의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저항이다. 왜 나를 알아봐주지도 않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 애써야 할까? 그는 스스로 묻는다. 그래서 이제 그는 취미와 우정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공동체로 마음을 돌렸다. 3. 로맨스 넘어서 연결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기. 77세의 해리는 얼그레이 차를 홀짝이며 미소 짓는다. 사랑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조용한 정원이야. 결혼과 상처를 거듭하며 살아온 그는 이제 플라토닉한 친밀감의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와 이웃 엘레노어 커피 데이트는 열정이 아닌 함께 있는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다. 책을 함께 읽고 지난 추억을 웃으며 되새기고 서로의 침묵 속에서도 위로를 얻는다. 이건 로맨스를 넘어서는 일이야. 해리는 그렇게 믿는다. 과학도 그를 지지한다. 하버드 대학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노년층은 연애 중심의 삶을 살던 동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무려 50%나 높았다. 해리에게 연결이란 아침 일찍 함께 걷는 산책이거나 함께 푸는 크로스워드 퍼즐이다. 사회가 정해준 각본 너머에서 우정이 진정으로 빛난다는 증거다. 더 큰 그림, 노화에 대한 혁명. 이 남성들은 포기한 게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연애나 결혼 상태로 개인의 가치를 재단하려는 오래된 서사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들의 독신은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이다. 심리학자 레나 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노화는 권력을 다시 정의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남성들에게 진짜 힘은 사회의 기대에 맞춘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직접 만들어가는 데 있어요. 당신을 위한 초대, 다시 태어남의 초대장.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 자율성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고 다시 존재감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영혼을 위로하는 우정을 키우는 길일 수도 있다. 기억하자. 당신의 후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다. 용감하게 색을 입혀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당신은 어떻게 노후의 행복을 다시 정의했는가?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누군가의 작은 혁명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조직,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과 열정의 화려함이 아닌 조용하지만 따뜻한 마법 같은 순간들이 우정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서로 웃음을 나누고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느끼는 작은 기쁨들에서 자라납니다. 해리라는 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는 물론 좋은 거죠.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삶의 사소한 일들을 진짜로 알아주는 그런 관계야말로 진짜 보물이에요. 해리처럼 나이 든 남성들에게는 연애의 격정보다 오히려 친구들과 맺은 깊은 우정이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 나이가 되면 연애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엽접시 같은 존재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란 과정에는 추구하는 에너지와 기대감, 그리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들이 따라붙기 마련인데 그것에 비해 우정이 주는 평온한 따뜻함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스스로의 삶의 안정을 찾고 혼자 있는 시간마저 즐기는 해리는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로맨스의 압박이 아닌 공통된 관심사와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될 때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우정은 매우 귀한 특별함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연애 이상이나 기준에서 벗어난 진심 어린 교감과 감정적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저 진짜 모습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지요.
해리와 그와 비슷한 이들에게 이런 인간관계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개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며 경험을 나누고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기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과거에는 연애가 우선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단순한 동행이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커피 한 잔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함께 앉아 있어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결국 해리 같은 남성들은 로맨스의 복잡함 없이도 우정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깊은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요.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갈망하는 것 아닐까요? 진실되고 안정적이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 든 남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관계에서 받은 상처든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야 할 두려움이든 혹은 혼자서 살아가는 자유의 깊은 기쁨이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이든 좋으니 이 인생의 한 챕터에서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소망입니다. 어떤 이는 혼자서도 충만함을 얻고 또 다른 이는 순수한 우정 속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맞고 틀린 답은 없으며 오직 자신에게 가장 충만한 방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시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글을 입력해 주세요. 이 통찰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또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특히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는 조용한 순간들에도 특별한 마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과 마주 앉아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해리에게 있어 동반자 관계란 화려한 서프라이즈나 격정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함께 웃고 삶 속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맨스도 나쁘진 않지만 차라리 같은 유머를 공유하거나 아무 말 없이 석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죠. 해리처럼 나이 든 남성들에게는 깊은 우정 속에서 얻는 정서적 만족감이 때때로 연애의 예측 불가능함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 시기의 인생에서는 연애가 과거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데이트에서 오는 열정이나 에너지는 오히려 흥분보다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친구와의 평온한 위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충만함을 느끼게 된 해리는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전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연결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아닌 공통된 관심사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우정은 특별한 무언가를 선사합니다. 감정적인 친밀감과 기쁨, 하지만 동시에 로맨스에서 오는 역할 수행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거짓도 증명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혹은 단순히 편안한 침묵 속에 함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진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관계는 진실되고 자유롭게 느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만족을 줍니다. 해리처럼 나이 든 남성들에게는 과거 로맨스가 우선순위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동반자로서의 단순한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인생의 기복 속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결코 연애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친밀함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정직함과 신뢰, 그리고 편안함이 중심에 놓여 있으며 로맨스 속 복잡함보다 훨씬 가볍고 순수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우정 속에서는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독신을 선택하는 6가지 이유의 중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난 관계에 상처가 남아있거나 다시 다치는 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혼자 사는 자유를 즐기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바로 이 인생의 새로운 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것 말입니다. 어떤 이는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또 다른 이는 따뜻한 우정 속에서 인간적인 교감을 누립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자신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6가지 이유가 공감되시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시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공감된다면 9를,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기를 고대합니다. 연애 없이도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주인공은 해리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인생 후반에 이르러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연애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삶의 중심이나 만족의 기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내 농담을 알아듣고 삶 속 작은 것들을 함께 느껴주는 그런 사람과 있는 게 더 좋아요. 해리는 그렇게 말하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리만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닙니다. 많은 중년 혹은 노년의 남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우정, 특히 여성들과 맺은 순수한 정서적 유대는 연애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든 지금 시점에서는 연애보다는 조용한 동반자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격렬한 데이트 생활 속에서 오는 열정과 갈등, 노력에 비하면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의 조용한 안정감이 훨씬 필요하지 않죠. 해리처럼 스스로와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운 남자들은 이제 연애의 압박보다는 공통된 관심사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우정은 사회적 기대치나 복잡한 연애 감정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져다주며 웃음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선물합니다. 해리 같은 남성들에게 이런 관계는 전부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함께 견뎌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깊이 있는 정서적 교감을 통해 진짜 연결됨의 느낌을 줍니다. 꾸밈도 필요 없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경험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어깨동무하는 그런 순간들만으로 충분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연결이 가장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요. 과거에는 연애가 삶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복잡함 없이도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 자체만으로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웃는 일, 공원 산책길을 함께 걷는 일, 인생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는 일, 이런 순간들이 이미 충분합니다. 중년 혹은 노년의 남성들에게 있어 사랑의 복잡함 없이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결론, 중년 남성이 홀로 서기를 선택하는 6가지 이유. 이렇게 우리는 중년 남성들이 왜 홀로 서기를 선택하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연애의 상처에서 오는 두려움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의 매력까지 각자 다른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취약함이 두려운 이들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냥 혼자 있는 평화와 진실된 감정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인생의 이 시점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들이 공감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공감된다면 9를, 조금은 망설여진다면 0을 입력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랑과 삶,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살살이 따뜻하게 포치 위를 물들일 때 해리는 익숙한 안락의자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홀짝인다. 72년이라는 시간이 묻어나는 손끝에서 머그잔이 기울어지고 그의 눈빛은 조용한 만족을 머금고 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바로 옆 의자에 앉은 마거릿이 웃으며 어제 실패한 사워도우 빵 굽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눈가 주름 사이로 번지는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부드럽게 녹여간다. 이 순간 그들에게는 특별한 대사도 계획도 필요 없다. 단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연애라니. 해리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한다. 그런 건 오래전에 잊어버렸지. 지금 이 느낌이야말로 진짜 집 같은 거야. 과거의 사랑은 언제나 격렬했다. 들끓는 열정, 삼키기 힘든 기대, 맞지 않는 꿈들 사이에서 부서지는 감정. 젊은 날의 연애는 늘 소용돌이 같았다. 30대 시절 장미꽃다발과 다툼, 그리고 인한 상처들, 끼어들 수 없는 우정. 그의 친구들은 등산을 좋아하고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취향의 차이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라는 느낌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들과 나로 나뉘게 됩니다. 무심한 소홀함. 그는 주말마다 골프 모임이나 게임에 열중하지만 당신이 초대하는 요리 클래스나 여행 제안에는 무반응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존재감을 잃고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해결책, 연결의 다리를 다시 짓기.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들을 참고해 보세요. 세상을 섞어보기. 두 사람의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작은 파티를 열어보세요. 서로의 취미를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테이스도 없지.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게 우리 모습이야. 겨울 어느 날 해리의 관절염이 다시 도졌을 때 마거릿은 수프 한 냄비와 크로스워드 퍼즐을 들고 나타났다. 진짜 우정은 늘 그렇듯 주고받는 일상 속에서 자라난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반짝이는 말이나 행동 없이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한다. 해리는 이제 인생의 저녁 무렵에 서 있다. 그는 그 시간이 외로움을 의미하거나 지난날의 불꽃을 억지로 다시 태우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연결을 선택하는 시간이다. 마거릿은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현실에서는 그 어떤 주인공보다도 진실되고 든든한 사람이다. 그녀는 그의 선택이 된 가족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에게 충분함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웃는 한마디의 대화, 팔길을 맞춘 조용한 산책, 아니면 사랑의 형식을 벗어던지고도 더 깊은 연결을 찾는 용기? 덧붙여 말하자면 밑줄 그어질 만한 사랑 이야기는 반드시 로맨스일 필요가 없다. 진짜로 아름다운 사랑은 당신이 숨쉬는 대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것이다. 해리의 비밀은 간단하다. 사랑은 다시 타오르라고 만들어진 불꽃이 아니다. 오랜 세월과 함께한 부드러운 따뜻함이 어우러져 느끼는 천천히 익혀진 국물처럼 깊고 진한 감정이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수록 격렬한 스파크보다는 조용한 빛을 더 그리워하게 된다. 동반자를 선택하라. 평안을 선택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선택하라.